네, 안녕하세요. 강명애입니다. 기자 생활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아마 20년 이상 한 걸로, 제가 잘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었고 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글짓기 하면 제가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자 하겠다고 딱 하니까 굶어 죽는 직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했던 기자는 사실 저는 회사 상대로 마케팅팀이나 홍보팀 상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시절에는 아마 기자가 배고픈 직업이었고 고생하는 직업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이 키우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는 없겠다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 낳기 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도 저희 아이는 저랑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메뚜기처럼 오늘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내일은 또 외할머니한테 가고 그 다음날은 이모한테가 이제 취재를 위해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기사를 쓰는데 거의 밤에 많이 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아이한테 엄마가 집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아이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저희 아이가 23살이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건강이 계속 좋지가 않았고요. 아이가 부르면 제가 아이를 밀쳐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지럽고 구토를 하는, 그게 메니에르라는 병이었더라고요. 기자라는 직업은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건강을 잃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힘든 게 마감이라는 거거든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품었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일은 내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구나. 그때 그만뒀었고요. 그만뒀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저희 이제 어머님, 시어머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들, 제가 원하지 않던 부담들이 커지는 상황들이 오면서 제가 그만두고 2달이 채 못 돼서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아이에게 그거는 나중에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떠났던 곳을 다시 가야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몇 년을 쉬었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 전에 받던 페이보다는 훨씬 더 낮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알바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워드 쳐주는 알바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아이 학원밖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건강 때문에 사실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남편이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눈 영양제를 하나 사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영양제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모든 음식을 제 손으로 다 유기농으로 무항생제가 아니면 아이를 먹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게 좀 키웠기 때문에 이 영양제가 뭔가 만들어진 것들은 인공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남편이 영양제를 먹고 돋보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이 영양제 먹은 것밖에 한 게 없다. 기자잖아요. 저는 의심도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꼼꼼한 거 좋아하고 제가 확인된 거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들은 사실들 전부 따져봤었고 모두 찾아봤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이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내가 평생 믿고 나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 가족의 몸속에 직접 넣어도 괜찮겠다. 이게 제품만 저는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워낙 바빴고 그 당시에 제가 기자 생활도 하고 있었고 개인 사업도, 인터넷 개인 사업도 하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정말 쪼개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사업을 얘기했을 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다고. 제가 타 회사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항상 뭐를 많이 사고 집에 가면 장롱에서 뭘 많이 꺼내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제품은 먹고 건강은 찾아서 신뢰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일을 하다가 맹장염이 급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가 했던 인터넷 사업은 제가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아이들도 팽개쳐 놓은 채로 일을 했었지만 거기에는 그냥 마이너스. 왜냐면 관리비라든가 마케팅비, 광고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 하던 곳은 제가 알바를 심어놓고 가는 상황이라 제 돈이 더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제가 시간과 노동력을 쓰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돈을 준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40 얼마인가 통장에 딱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프다거나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일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단지 가족 건강 챙기려고 먹었던 이 회사가 유일하게 나에게 돈을 줬다는 거.
정말 후회가 돼요. 처음부터 비전을 보고 이것을 사업으로 느꼈다라면 적어도 지금보다 몇 배의 소득은 가져가지 않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에게 제가 저를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변명, 핑계,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 정말 삶을 바꾸고 싶고 가족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듭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건강과 시간과 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왜 건강만큼 걱정하지 않고 건강만큼 대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지. 제가 하는 사업이 3년 동안 돈이 잘 됐거든요. 근데 4년 차부터 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 제가 유아용품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소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대비책이 항상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소득이 끊기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뭔가 다른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들이 바뀔 때를 대비한 추가 소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그 낭중지추라는 얘기인데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이런 진심들이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러한 어떤 사냥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불편함을 그분들은 다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평생 가족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잘 사는 일, 그런 사냥꾼 같은 마음으로는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500, 600 벌어서 사실 800까지 이렇게 벌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남편이 제 소득을 보게 된 거죠. 나보다 많이 버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를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마음껏 그 음악을 하거나 그 이후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엄마가 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데요. 모든 신이 나에게 주신 시련은 이유가 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내가 앞으로 너무나 커지려고 그러나 보다. 나한테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오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 미래가 바뀔 것들이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빛날지를 알고 있습니다.